자, 이번에 이제 분자 생물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금 이제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좀 중간에 스킵을 하더라도 좀 핵심 포인트 잡아갈 테니까. 자, 분자 생물학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럼 감을 가지시는 측면에서. 자, 2017년도 봤더니 DNA 응축 조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자,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 아시죠? 그래서 진정 염색질은 이제 풀려있는 상태, 이질 염색질은 약간 응축이 된 상태. 근데 이제 지원기라 하더라도 쓰지 않는 유전자 부위는 응축이 돼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센트로미어, 그렇죠? 그 동원체 서열 부위, 그 부위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자 거기는 유전자 발현이 된 데가 아니에요. 그 입체, 응축된 입체 구조 상태에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대표적 지원기에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고, 텔로미어도 마찬가지예요. 텔로미어도 어차피 걔는 S기 때 DNA 복제 때 필요한 거지 지원기는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자, 응축이 좀 돼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가 있지만, 그래서 진정과 이질 염색질 개념은 좀 알고 그걸 냈던 문제고, 동시에 돌연변이도 가끔 내거든요. 돌연 분석형.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에서, 그러니까 의외로 임용에서는 분석형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많이 비율 보면 포션이 많지는 않아요. 한 20%, 30% 못 넘어가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딱 훑어보면, 아, 분자 생물학 계열에는 약간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돌연변이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분석형이기 때문에 딱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자, 분석으로 가는 거고요. 자, 2018년도, 자, 아미노아실 tRNA 합성 요소하고 리보솜의 단백질 번역에 에너지가 다르죠? 쓰이는 에너지가. 모르시나? 아미노아실 tRNA 합성을 할 때 에너지하고, 그걸 이제, 자, 아미노산 중합시서 펩타이드를 만들 때 리보솜이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위시로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인지할 때, 자, 뭐, 샤인 다이거노사스라든가, 또 게시코드 인지하는 간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냈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2018년도 이제 두 번째, LPS, 그람 음성균의 외막이 붙은 LPS, 이것도 분석기 NF-카팝이었어요, 그게. 뉴클레오 팩터 카팝인데, 자, I-카팝이라든가, 이걸 이제 웨스턴 블랏, 웨스턴 혼성하고, 그다음에 베타 머캡테탄을. 그러니까 이건 웨스턴 혼성화의 기법이죠. 자, 실험 기법에서 왜 그래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핵산 정경동 아시잖아요. 핵산 정경동 참 간편합니다. 핵산 자체는 인산기가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음전을 무조건 띄고 있어요. 양극으로 무조건 끌려요, 걔는. 그렇죠? 그냥 하면 돼. 근데 단백질은 아니거든. 단백질은 이게 자 무조건 음전랑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전을 부여해야 돼, 전부 다. 뭘로?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로 가해를 하게 되면 이 펩타이드 결합의 그쪽에 팀이가 포화탄소 결합을 하잖아요. 설페이트가 음전을 띄고 있으니까 이거 하죠? 그 다음에 이 황화 결합을 깨줘야 두 단백질이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베타 머캡테탄을 하는 문제. 그걸 같이 냈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갔더니 저당 오페론. 뭐 나올 만한 얘기는 하죠, 당연히. 그렇죠? 저당 오페론을 자, 저당과 포당 두 가지 조절 기자. 저당엔 직접적인 유도성 조절. 그 다음에 포당이 가장 중요한 양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당이 있으면 다른 양분 별로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당의 이화산물 억제 기자까지 병합해서 문제를 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해 마이크로 RNA, 그렇죠? 좀 단순한 형태 때 문제 나왔었는데, 자 마이크로 RNA가 누가 발현시키느냐? RNA 중합에서 1, 2, 3 중에서 누가 발현시키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2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생각해보면 원이가 쓰기가 될 수가 없어요. 2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이서, 잘라버리는, 다이스, 쳐버리는, 툭툭 잘라버리고 단을 자르는 다이서가 진엑스프만 다 있어요. 온엑스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이서. 그 효소 이름을 블랭크로 칠하겠고요. 억제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그렇죠? 자, 센스 IMR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번역 억제가 우선적이고, 리보솜 못 지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단, 엔도뉴클리지 기작으로, 이렇게 있었고, 자, 그럼 뒤에 또 응용된 파트가 있으니까 세 번째가 불일치수선. 그러니까 미스매치 리페어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때 이제, 자, 불일치수선은요, 수선 과정 중에서 DNA 복제시 수선 기작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DNA 두 가닥에서 주연 가닥에는 특정 세일의 메트라가 돼 있고, 방금 새롭게 중한 딸 가닥은 정상 뉴클리스를 중합시키기 때문에 한동안은 메트라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트라를 다시 시키기 전까지만 딸 사슬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합시 돌연변이 곱기작으로서 자 그때 머트 H 기능이 뭐냐도 같이 이용했던 문제죠. 머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래서 매치가 된 것과 안 된 거를 인지하는 부위, 딸 사슬 인정해서 거기에 닉을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2020년 대장균 복제가 너무 안 나왔는데 그때 딱 한 번 나온 게 여기서 나왔어요. 최근에 대장균 복제. 그래서 지형가닥 지체가 레깅 스트랜드의 어떤 연결과 그 길이를 또 약간 분석을 같이 이용해서 냈던 문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엑손, 자, RNase Protection Assay. 그러니까, 자, 엑손 어떻습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DNA하고, 자, 스플라이싱이 끝난, 자, 성숙한 mRNA를 혼성화시키게 되면,
자, 100% 일치하지 않겠죠? 왜냐면, 자, 인트론이라는 거는 원래 DNA, GNXF DNA에서 어떤 목적이냐면, 인트론은, 자, 전사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인트론 DNA, 궁극적인 목적은 뉴클레오 섬과 뉴클레오 사이에 노출된 DNA가 있어요. 그 부위는 프로텍션 못 받거든요? 거기 부위에 망가져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서열이 있길 바라는 거야. 그게 인트론 DNA의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전사가 돼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mRNA와 자, 주형 DNA는 자, 인트론 부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혼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를 이용해서 RNA로 분해시키느냐 안 되느냐 이런 원리가 있었고요. 람다 박테리오파지 용원성과 재주합. 그것도 이제 이거는 약간 그 유전자 맵을 냈죠. 그래서 유전자 이름을 골라라. 인테그레이즈, INT. 또 람다 억지자 C1 람다 리프레서. 자, 요걸 골라라는 쪽의 문제였죠. 좀 쉬운 문제였고요. 약간. 그다음에 점도론변이 분석, 코돈표를 주고 점도론변이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코돈표에 대입해서 분석을 해봐라. 아미노산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뭐 이런 식의 이거 완전히 분석 문제야.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코돈표가 나오면 이 문제는 그 문제예요. 자, 그다음 2021년도에 자 세균의 유전자 지도. 이건 단순한 지식형을 던졌는데 사실 세균이 외부의 유전자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죠. 뭐일까요? 하나는 네이키드 DNA 절편이 들어오는 형태. 그게 어떻습니까? 형질, 자 전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자, 박테리오파지처럼 파지의 매개체를 통해 따라 들어오는 거 있죠? 형질 도입, 트랜스덕션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세 번째, F플라스미드의 접합에 의한 형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단순히 나열한 다음에 그걸 표에다가 얘들이 자, 이용해서 유전자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근데 자, 형질 전환 네이키드 DNA가 복제원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 받는 수용체, 핵양체 재조합이 돼야 돼요. 그때 가까이 있는 두 유전자는 동시 제조합이 되는 확률이 크고 멀리 떨어진 두 유전자는 동시 제조합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시 제조합 빈도를 이용해서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질 도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접합 중단 실험은 아니죠. 이제 유전자가 F플라스미드 복제 트랜스포 복제부터 얼마나 가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넘어오는 느낌을 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일 유전자의 어떻습니까? 획득 순서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지식형 문제였어요. 통합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깊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단순하게 브로드하게 낸 문제고요. 두 번째, 대체 이어 맞추기 선택적 스플라이싱,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죠. 자, 이것도 분석형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 그것도 뭐 분석이니까 딱히 강조를 하지 않겠고 유전자 클로닝에서 이것도 분석인데 제한 요소의 특성. 그렇죠? 제한 요소 지도를 몇 개 주고 그 중에서 이걸 잘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게시코드는 어느 부위인데 여기를 뭘로 잘라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주어진 거를 갖고 분석하는 거지. 이건 지식형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갔을 때 유전자 응축. 이건 DNA 프로텍션에서 아주 쉬운 거죠. 응축된 DNA일수록 DNA 분해에서 접근이 어렵다. 그러니까 짧게 못 자른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나머지 분석 문제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형으로서 세게 나왔던 게 다시 한번 아까 마이크로 RNA 관련해서 단독으로 내면 좋은데 어차피 2021년도에 크리스퍼가 노벨상 수여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생물학에서 지금 핫한 파트예요, 거기는요. 그걸 내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낼 때 뭐 재미지게 자 RNAI하고 크리스퍼를 상대로 비교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문제를 했던 거였습니까? 그래서 두 차이점을 비교하기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최신의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올리고뉴크타이드 TM 값. 이건 너무 쉬운. 프라이머를 만들 때, 자, AT는 수기력 둘이잖아.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 AT 개수 곱하기 2도씨를 주는 거고, GC는 수기력 셋이잖아. 협동성이 있으니까 4도씨를 곱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건 뭐 딱히 뭐 강조하기, 또 나온다는 얘기도 하기 싫고요, 그건요. 자, 2023년도 가겠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21번의 삼배수성. 다운증후군. 그러나 약간 변형 형태로서 자, 전자 다운증후군이 있죠. 그 두 개를 같이 문제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하나를 좀 더 집어넣었던 거고. 자, 그다음 람다 박테리오파지를 또 냈습니다. 람다 파지가 의외로 과거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람다 파지가. 근데 나올 때 약간 그대로 내긴 싫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차라리 DNA 수성 기자로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SOS 리페어에 관련 오페론이죠. 그쪽에 가서 레게이 프로테이즈. 그렇죠? 레게이 프로테이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렉세이라는 억제자를 반드시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게이는 프로테이즈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렉세이 억제자를 분해시켜주면 SOS 리페어 효소가 활성화되는 건데, 발현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꼽사리 깨갖고 람다 파지가 야 나도 잘라줘 해서 C1 리프레스가 그게 억제가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효율적인 파지 한 마리도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거 약간 좋은 문제.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년도입니다. 리스션 플래그먼트, 자, 렌스 폴리모르피즘.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제한수 짜서 길이 다양성. 자, 효소 활성 물성. 이게 또 완전히 분석형. 그렇죠?
제한수 잘라갖고 기 주고 그다음에 단백질 분석하게 하고 그다음에 효소 상관성, 상호 활성과 억제. 자, 그 기자. 이것도 완전히 분석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cDNA 마이크로리가 마지막 문제로. 근데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cDNA 마이크로 내려면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한 분석형. 색깔을 통해서 둘 다 붙었냐 하나만 붙었냐 뭐 이것만 하는 그런 식의 문제. 하여튼 이게 분자생물학은 약간 지식적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제가 뭐 다 잡기는 어렵고 문항수가 좀 있으니까 다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주었을 때 자, 쭉 훑어보니까 이게 벌써 7년이 넘었는데 그중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핵산의 종류나 차이점을 내는 문제 한 번쯤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출제를 한다면.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왔겠지만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핵산의 종류하고 특징을 잡는데 굳이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주자면 자, 알칼리 분해. 이거는 뭐 익숙하죠? RNA가. 근데 하나 더 거기다가 염기절제선. 요즘 그게 조금 임용만 지금 조금 지금 드물고 있지 다른 이제 편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기절제선, 염기가 잘못되었을 때 염기 잘라내고 자 거기다 그 수선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합시키면 좋은 문제가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면 자 DNA, RNA 차이점에서 자 그러니까 티밍과 타이밍과 유라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딱 뭐가 관련이냐면 이 염기절제선의 인지가 필요하냐 없냐 차이예요. 여기에 묶어주면 좋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경희대 의대편 전년도 같은 경우 쪽에서는 그 문제를 갖고 좋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른 시험에서도 약간 핫한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 입장에서도 출제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약간 건드려 봤고요. 또 안 나왔다고 저한테도 쫓아오지 마시고요. 도망 다녀야지. 그때부터 안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선 DNA 위상학이 있어요. 자, 위상학 중에서 뭐 A폼, B폼, G폼이 있지만 그거 더 건너뛰어서 자, 슈퍼코일, 음성과 양성 중화선 관련 효소까지 가지고 괜찮은 문제 나와요. 그렇죠? 자, 그거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 그다음에 이제 DNA 복제가 세균권이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죠? 4년 전에. 그런데 진엑스포의 복제도 한번 건드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도 좋고. 그럼 이제 진엑스포 넘어갔을 때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가 그래도 뭐 유명한 테마니까 그거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유전암호의 중복성 요거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이제 번역 과정인데 유전암호 중복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거 중복성에도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까지 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거 한번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페론에선 저당 오페론이 최근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까? 저당 오페론이 4년, 5년, 6년 전이네요. 또 낼 수도 있겠네. 하지만 트리토판 오페론은 안 나왔으니까 요걸 먼저 우선시할게요. 그래서 트리토판 오페론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지만 자, 됩니까? 바로 어티니에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잡아서 자, 그다음 세균의 에포플라스미드 아까 그 유전자 수평 전달에서 에포플라스미드 계열이 좀 드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다 끝까지 달리는 거죠. HF8과 끝까지 제조학까지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RNA 간섭과 크리스퍼 카스나 요게 최근에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게 좀 핫한 거라 그랬죠. 2021년 노벨상 수여 이후부터는 굉장히 핫한 건지라 또 나와도 이상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 게다가 이제 PVRNA라고 새로 나온 게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도 PVRNA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요거는 RNA 간섭과 크리스퍼는 꼭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워낙 핫한 시사성이 있는 거라 다시 한번 제가 재정리를 해 드릴 거고. 자, 아까 불일치수성과 삭제 복구는 제가 별개로 앞에서 잡아뒀으니까 자, 어떤 복구 기작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불일치수하고 자, 삭제 복구도 언급은 했지만 다른 내용에서 같이 건드려 드릴 거고. 자, 실험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게 염기설 분석에 또 최신의 기법이 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고전적인 방법은 생어 다이데오시법이었고 그걸 약간 개선한 게 자동화 염기설 분석인데 그 다음 나온 게 합성 기반 자, 어떻습니까? 염기설 분석법이 있었거든요. 합성 기반을 쓰기엔 뭐가 좋냐면 정기용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정기용동에 해상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99개짜리 뉴클레오타이드하고 1000개짜리는 분자량 차이가 1000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기용동에서 같은 자리에 서버리거든요. 이게 정기용도 해상도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정기용도는 아무리 길더라도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용도 안 써버리게 되면 그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방법들이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도 한번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섰을 때 최신 기법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기설 분석법을 잡아봤고요. RT-PCR을 왜 잡았냐면 코비드-19 때문에. 그렇죠? 코비드-19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 아닙니까? 발티모어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인데 그럼 요놈을 갖다가 PCR을 그냥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주형이 DNA가 아니고 RNA니까. 그러니까 역전사를 먼저 후려친 다음에 PCR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RT-PCR. 코비드-19 때문에 한번 잡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벡터가 최근 나왔는데 벡터가 나오면 좀 센 벡터가 나오지 않겠냐? 셔틀 벡터라는 게 있죠. 세균에서는 클로닝과 선별과 복제가 빠르지만 유전자 발현에서 진핵세포가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스플라이싱도 안 되고 뭐 전사 가공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cDNA로 바꿔갖고요, 하거나 아니면 아예 셔틀 벡터를 끼워서 그놈을 갖고 진핵세포, 복제는 세균에서 끄집어내서 진핵세포에서 발현. 여기 셔틀 벡터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긴 하나, 일단은 우선순위 봤을 때 1, 2번 쪽으로 먼저 한번 생각이 떠오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빠르게 쉬운 부분은 빨리 전개할 겁니다. 자, 먼저 요거는 뭐 쉽다기 어렵다를 떠나서 빠르게 개념만 잡고 있는 거지, 뭐 시험 문제 직접거리가 아니니까. 핵산의 진화 원리를 먼저 잡고 갈게요. 자, 분자선의 중심선, 센트럴 도그마에서 복제 전사 번역일 텐데, 자, 그 흐름에서 잘 보시면 이겁니다. DNA는 유전 물질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매우 높은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당연히 수십억 년 동안 반응성은 떨어져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단백질은 다양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반응성도 커요. 아미노산 자체가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반응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전 물질로서 안정한 DNA로 진화되고 핵산 중에서. 근데 요게 바로 직접 단백질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해성 아미노산이 만나게 되고 염기가 손상되고 또 다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량이 증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가 그걸 전사를 내게 하게 돼 있죠. 핵산 중에서 RNA가 그래서 불안정해야 됩니다. 너무 안정하면 안 된 게, 밥 먹고 나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mRNA가 전사됐습니다. 얘는 6시간 동안만 필요한데 mRNA가 너무 안정하면 12시간, 24시간 안정화됐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mRNA는 너무 안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아놓은 게 여기 있죠? 안정성, 핵산 둘 중에 DNA가 더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RNA가 불안정하다. 인정하시겠죠? 자, 이렇게 잡고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제가. 자, 잡고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핵산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거고. 자, 그건 DNA, RNA 차이점입니다. 갔을 때. 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백본. 5탄당 골격, 펜토스 골격에서 안정성 차이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자, 5탄당, 리보스 계열에서 1번 다시탄소에 OH가 있었겠죠, 수산기가. 요거, 자, 염기 질소와 단결합 형성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1번 프라임, 1프라임의 탄소 OH는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염기가 안 달려요, 거기에. 3프라임 OH, 나중에, 자, 인산 2에서 중합되는 장을입니다. 이 OH 없으면 안 되겠죠. 다이데옥시는 사슬 종결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4번에 OH가 있었어요. 요거는요, 고리 형성에 필요한 탄소였습니다. 알코올입니다. 이게 없으면 고리 형성이 안 돼요. 자, 5번에 OH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3인산을 달아줘야 돼요. 중합 에너지를. 자, 그럼 여기서, 자, 5탄당에 알코올기가 5개가 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 직접 절실이 필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번, 2'이에요. 아시겠죠? 2' OH는 이게 화학적으로 산소가 극성이지라 반응성은 불안정하긴 한데, 딱히 무슨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하면서, 그래, DNA는 유전물질이니까 수십억 년 동안 안정화돼야 되고, 자손에 넘겨줘야 되니까. 근데 RNA는 너무 안정하면 안 되는 거고, 안정성 차이를 화학적으로 부여하자 해서 2'의 OH 그냥 두면, 얘가 특히, 자, O-로 이온화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O- 같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인산, 나중에 공격을 하죠, 나중에. 이쪽, 여기 아닌데, 하여튼 뭐 뒤에, 잠깐만, 잘못 끊었네요. 이걸 지우고, 하여튼 2' OH가 반응성이 크니까 요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DNA는 유전물질이니까 거기가 OH가 없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대옥시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옥시전이 없는, 대옥시가 뒤집어졌네. 이게 순서가 오타가 나버렸네. 대옥시죠. 그렇죠? 옥시가 반대로 지금 X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대옥시 리보스.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해하겠죠? 첫 번째, 그래서 그냥 리보스냐 데옥시 리보스 차이는 그 부분에서.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EV가 바로, 자, 2' OH가 있는 경우 알칼리의 분해, 알칼리 상태 특히나 분해가 잘 된다. 평상시 중성도 분해되는데 알칼리 때 특히나 분해가 잘 되겠죠? 그 형태가 오른쪽에 있는 2' OH가, 자, 어떻습니까? OH-가 풍부할 때 또는 H+가 부족할 때 핸데스나 하셀바식에서 수선을 내던지고 O-. 요게 인산 2에서 공격을 하죠. 화학적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어버리고 2', 3' 인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RNA가 분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알칼리 분해. DNA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2'의 OH가 이유는 안 되니까. 없으니까 그게. 이해하겠죠? 첫 번째, 자, 골격에서의 안정성의 진화 원리를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염기에서의 차이가 나옵니다. 진화적으로.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빠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지구상의 RNA 월드에 의하면 mRNA가 먼저 출현했어요. 불안정한 RNA가 먼저 출현했습니다. 거기 이제 위에 있는데 거기에 CCCUU 이런 선이 있다 칩시다. CCCU 5' to 3' 방향으로. 자, 그런데 시토신의 탈아미노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자, 시토신을 보면 여기 아미노계 이것 때문에 염기거든요. 지금 염기성이니까 이가. 근데 요게 가끔 이게 탈아미노가 유발돼요. 흔하게. 이게 빠지면 거기에 암모니아 빠지면서 그 자리에 자, 여기 수상이 대시 붙으면서 케톤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시토신의 탈아미노 돌연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 돌연변이 물질이 유라실과 동일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갔을 때 RNA에서 CCCU 요 C가 탈아미노 되다 칩시다. 그러면 CCUU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해놔서 구분이 되는지 자, 단일사슬 RNA에서 자, 이 4개 유 중에서 어떤 게 시토신의 돌연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해하겠죠? 세포는 효소는 인지를 못해요. 염기 삭제복구, 절제복구 효소가 그걸 인지할 수가 없어. 너도 유고 너도 유인데 야, 누가 돌연변이야? 모르죠. 돌연변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럼 수소를 못해요. 고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RNA입니다. 이게 염기 절제수소니 자 불가 인지가 안 되니까. 근데 DNA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손 넘겨줘야 되니까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토신의 유라실로의 탈아미노와 돌연변이 흔하니까 내가 그러면 DNA 찾아서 유라실 안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거 없어요. 어차피 A하고 T도 수소그랍을 하지만 A하고 U도 수소그랍 하죠. 똑같은 뜻이에요. 수소그랍 하는 방향은 여기 극성 부위 하나, 둘, 세 군데가 닿습니다. 그리고 유라실의 경우는 염기 특성이 떨어진 낮은 염기예요, 지금. 자, 근데 결국은 아데닌이 자, 뒤에 보시면 수소그랍 둘 뿐이 못해요. 그 가장 염기 4개 중에서 특이성이 제일 높은 염기가 아데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걸 살짝 느낌만 잡아두자면 요 앞에 그림 여기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아데닌이죠? 아데닌을 보면 여기가 CH예요. 비극성 오그랍입니다. 수소그랍 참여할 수 없는 부위예요, 여기가 지금. 이 아데닌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티민이나 유라실은 3군데 수소그랍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데닌이 2군데뿐이 못하기 때문에 자, 수소그랍 2래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제일 높은 염기로 진화된 게 아데닌입니다. 알겠죠? 잡아두시면 편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하면서 자, A, U, G, C 네 중에서 하나의 양을 왕창 늘리죠. 그래서 그거를 RNA 뉴클레오타이드뿐만 아니라 세포의 기본 에너지를 씁니다. 양이 높아질 때 특이성이 높은 걸 늘려야겠죠? 특이성이 낮은 걸 놓으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게 아데닌이지. 그래서 ATP가 세포의 기본 에너지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이성 때문이에요, 그냥. 또 뒤에 가면 유전화의 중복성에서도 아데닌은 특이성이 높은 쪽으로 진화되어 있어요. 그걸 살짝 느낌만 잡으면 저는 구조까지도 사실 이건 외우지 않는데 그림 보면 전 찾아내요. 사실 똑같이 못 그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데닌이 가장 특이성이 높다. 거기서 많은 파생이 나오니까 그런 맥락을 드렸고 자, 다시 이제 밑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자 보시면 자 DNA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자 보시면 여기죠. 수소그랍 하는 부위는 여기 3군데라고 했습니다. 유라실이나 티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수소그랍 한쪽에 반대편에 효소가 인지하는 쪽에 여기에 메틸기가 있으니까 자 티민이다라고 연상하세요. 자 원래 어원은 그건 아닌데 사이머스 가슴샘에서 발견돼서 티민이란 말이 붙는데 그래서 메틸기가 있으니까 메틸, 티민, 사이민 이렇게 자 아시겠죠? 효소는 구분합니다. 메틸기를.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달아요. 그럼 이제 DNA는 보시면 CCCUU예요. 그게 아니고 CCTT가 되겠죠 이제 U를 안 쓰니까. 근데 요 시토신이 탈아미노 됐어요 DNA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CCUTT겠죠. 원래 DNA 유라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생겨버렸죠? 그럼 이제 염기 절제복구 효소가 와요. 딱 DNA 듣고 야 DNA 유라실 있으면 안 돼. 너 왜 있냐? 너 알겠다. 너 시토신이 돌연변이 된 거지. 인지하잖아요. 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기에 어떻습니까? 절제수 삭제복구가 가능하죠? 아래쪽은 가능하고 위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화학적 안정성이 아니라 돌연변이를 인지함으로써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느냐의 안정성 차이, 정보의 안정성 차이죠. 그래서 유라실과 티민인데 요즘 자 염기 삭제복구 요거하고 겹쳐서 많이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트렌드들이. 같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정성 차이. 어쨌든 얘도 화학적 안정성은 아니지만 차이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아주 유명한 이중나선 DNA 되겠습니다. RNA는 효소가 자 생각해보세요. 뒤에 전사에서 이중나선 DNA 프로모터 중에서 자 프로모터가 자 전사 이제 RNA 중합에서 친화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사의 방향성을 결정해 줍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죠? 그럼 그게 뭘 결정하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한 가닥만 전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 방향과 상보적인 자, 그게가 전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모터 하는 역할 중에 당연히 첫 번째가 전사의 세기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전사의 주형을 결정해 준다예요.
자, 그래서 한 가닥만 주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RNA 중합에서는. 기억해 두세요. 근데 DNA 복제는 그게 아니에요. 두 가닥 모두를 복제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DNA가 두 개 생길 테니까. 그렇죠? 여기서 차이점이 벌어져요. 이제 많은 얘기가 제 논리는. 자, 그런데 그래서 효소가 RNA 단일사슬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중 사슬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RNA는. DNA는 효소가 두 가닥 모두 다 주형으로 복제해 놓으니까 알아서 물속에서 염기쌍을 이룬다는 거죠. 그 이중나선을 만들었다. 효소는 그것뿐이 안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을 만들어 놓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여기를 잘 보면 제가 이 각도를 약간 줬죠. 이게 한 50도 정도 각도를 줬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 당이 5탄 당이 이게 베타 D, 자, D 형태의 리보스예요. 이게 베타라는 게 OH가 위로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염기가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공간적 반발로 5탄 고리와 고리가 꺾입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결국 간단히 갔을 때, 자, 5'에서 3'로 가는데, 백본을 제외하고요. 당인사 고리 제외하고, 여기에 염기가 붙는데, 염기가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약 50도 각도.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있다 칩시다. 근데 효소가 둘 다 만들었으니까, DNA는 둘 다 만드니까, 5', 3' 또 만들었어요. 우연히 또 이렇게 영국이 삼복수에 맞다 칩시다.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그러나 수소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같은 딱 레고블럭처럼 구조가 딱 들어맞아서 가까이 붙었을 때 겨우 수결합 생기거든요. 이건 둘이 수평이 안 맞나요. 절대 수결합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물속에서 막 자유운동하다가 콜로이드 운동하다가 한 가닥이 우연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여기가 5', 위쪽이 3'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뒤집어지니까 이랬을 때 염기가 맞으면 이제 만약 맞는다 치면 그러면 수결합 둘, 셋이 이루어지는 게 염기는 수평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중 사슬이에요. 나선 아니고 이중 사슬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효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두 가닥 복제한 게 효소가 한 입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요. 근데 염기는 아까 암모니아 때문에 염기지 않습니까? 아민 때문에. 염기는 염기성이에요. 그런데 그 수소 그래프를 이루면서 염기 극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염기쌍은 비극성이에요. 인정하겠죠? 극성 부위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속에서 물이 잔뜩 있으니까 세포지든 핵지든 간에 자, 당 인상 골기 인상기는 여기저기 음전을 띄니까 자, 친수성이 쳐요. 그러나 비극성 염기쌍은 물을 싫어하죠? 감깁니다. 물리적으로 감겨요. 감길 때 5탄당 골격과 이 염기쌍이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멀어지는 게 좋아요? 가까워지면 충돌이 생기는데? 물리 현상이에요. 가까이 가면 둘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멀리 서는 방법이죠? 수직이 되면 좋겠죠? 자, 감깁니다. 감길 때 직접 강호는 알겠지만 자, 좌의 나선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일어서요. 얘가. 자, 우의 나선을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으니까 얘가 더 눕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물리현상으로 감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감기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데닌과 티민, 뭐 구아닌과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자, 전체 백본의 수직으로 서요. 90도가 돼요. 가장 멀리 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 이게 더 꺾이면 또 벌어지면 그것도 불안정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바로 비폼이야. 물리적으로 혼자 생기는 게.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우의 나선을 만들면서 물로 이용과 경제에서 안쪽 숨어 들어가요. 유전 정보가. 그래서 이게 우의 나선. 그래서 비폼의 B형의 DNA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요. 여기는 전부 다. 이 두 개만 복제한 게 효소고 나머지 쭉 알아서 물리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의 나선 만들다 보면 뒷계페인 주음이 나오고 약계페인 부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염기쌍 이게 완전히 파이프가 되면 좋은데 파이프가 안 되는 게 염기쌍 크기가 커. 완전히 감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노출되는데 이 주음 쪽에는 염기쌍에 접근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염기설 특이적인 단백질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주음 쪽으로. 근데 염기쌍이 극성이다 비극성이라고 그랬죠. 자, DNA 바인딩 결합 단백질은 그래서 비극성이 커야 돼요? 극성이 커야 돼요. 결합 단백질은. 염기쌍을 인제로 들어가야 돼요. 주음 쪽으로. 염기쌍이 비극성이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것 같으면 또 뭐 헬릭스 턴 헬릭스라든가 헬릭스 루프 헬릭스 이런 거 나오죠? 알파나선이. 당연히 여기가 비극성 알파나선이 많아야 되죠. 알파나선 단백질이었으니까 구조에서 표면이 비극성과 저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 그랬습니까? DNA 바인딩 도메인 이런 역할. 주음 쪽은 주로 이제 많이 않지만, 물론 이제 인상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 히스톤 단백질 결합할 때 이쪽을 많이 결합하거든요. 염기설과 무관하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중 나선을 만들면서 염기가 어쨌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RNA는 그런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단위사슬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가 이중 나선은 DNA만, 우의 나선이 만들어진다. 근데 아무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위상하게 풀리기 때문에 같이.
자, 역평형의 이중나선, 우회나선 되겠고요. 규격은 0.34나노미터가 의미가 있죠. 요거 DNA 중합에서는 RNA 중합에서 인지하는 간격이거든요. 너무 좁아지거나 넓어지면 돌연변이 발생합니다. 복제시. 자, 이렇게.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중한테 위상학, 토폴로지 갑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자, 주옴 쪽에 염기성 노출이 안 되니까, 자, 알파나선, 비극성이 큰, 자, 헬리스 턴레스 같은 이네들이 결합하고, 자, 부옴 쪽은, 자, 당 인상 골격, 인상기 음전 같은 게 나오니까, 히스톤 단백질 같은 거. 그쵸? 얘네들이 잘 결합하고. 그쵸? 자, 그래서 히스톤 H2A, 2B, 3, 4. 알고 계시죠? 위에 4개, 아래 4개, 8개. 팔량체가 핵심 코어고, H1 링커가 있었죠? 최근에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20나노미터, 10나노미터의 뉴클레오솜을 30나노미터 만들 때, 자, H1 링크가 잡아주고 있죠. 그게 최근 문제죠. 가장 최근의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3년 전인가 4년 전 문제지만. 자, 거기까지 같이 나왔고, 그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 이 그림은 한번 이해해두고 가시고요. 자, 위상하게 이제 그 형태에서, 요거는 이제 세포 내라기보다는, 세포 바깥쪽 현상이 심한데, 자, 비폼이 아까 가장 말씀드렸던 우회나선, 세포질의 물 속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이 형태입니다. 물리적으로. 자, 그런데 요걸 건져내서 말려버려요, DNA를. 그러니까 탈수시켜버려요. 물을 증발시키죠. 건조시키게 되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음료수 캔에다 음료 꽉 채워진 거 놓고요. 그걸 발로 밟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따서 다 마셔버리고 놓고 발로 밟으면 찌그러지겠죠. 같은 원리예요. 주옴과 부옴에 물이 약간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물을 빼버리는데 탈수시킨대요. 내려앉겠죠. 근데 이게 나선이잖아요. 나선이 풀리면서 내려앉겠죠. 그게 끝입니다. 내려앉았으니까 염기성 간격은 좁아질 것이고, 자, 회전하면서 풀렸으니까 옆으로 통통해질 것이고, 이런 현상이죠. 자, 1회전당 풀리면서 했으니까 1회전당 염기성수는 10개보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풀리면서 내려앉았습니다. 풀리면서 내려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개보다 많아지겠죠. 11개나 12개 되겠죠? 이렇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실제 실험적으로 탈수 DNA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물속에서는 이중나선 RNA. RNA는 2'에 OH가 있어요. 산소가, 자, 원장이 상당히 큰 놈이에요, 수소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꼬이지 못한 이유가 안쪽에 염기성이 너무 커서 파이프가 안 되고 나서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본 쪽에 산소가 있어요, 하나 더. 잘 못 감기겠죠? 덜 감기겠죠? 그러니까 풀린 거랑 마찬가지야. 덜 감겼으니까. 그래서 이중나선 RNA가 일부 있었을 때 걔도 A폼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 같은 우회나선 계열이니까 A하고 B 가까운 알파벳 썼지만 어쨌든 탈수나 이중나선 RNA일 때 반면에 아주 부분 나타나는데 자, GC가 리치하거나 NACL 고농도일 때 부분 GDNA, Z폼의 DNA 좌회나선이니까 반대 알파벳을 던졌죠? 맨 끝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반대로 꼬인다는 얘기는 염기성과 오탄당 일어서서 가까이 근접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충돌이 엄청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DNA가 생길 수는 없어요. 부분은 생긴데 그래도 이나마 그게 좌회나선이 불안정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안에 GC가 많으면 수소기랍 수가 많잖아요. 얘가 좀 잘 잡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또는 인산기, 당 인산골기의 바깥쪽에 인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산이 O-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핸데스 하셀바식에서 이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반발 줍니다. 두 가닥이 서로 멀리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인산과 인산 음전화가 반발 주고 있어요. 자, 염기성 수소그램 인력을 주고 있고요. 요 반발인데 근데 NaC를 줘버리면 Na 플러스가 여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 음전화 없애버립니다. 반발력을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팀이가 불안정한 구조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해는 되시나요? 결국은 시험에서는 나올 때 지식형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이해는 하고 그다음에 외우셔야죠. 근데 외울 것도 없어. 자, 결국은 GC가 많으면 불안정한 구조를 그때 잡아주는 힘이 세니까. 수기압 3개짜리니까. 근데 NaC는 표면 쪽에 인산기 음전을 줄여줌으로써 두 가닥의 반발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 G폼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엔사나 이런 데서 가끔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 인엔사 같은 데서 전사 조절 부위에서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부분적입니다. 자, 알겠죠? 불안정한 구조라. 자, 이게 가장 큰 거시적인 어떻습니까? DNA 위상하게 자, 변하고요. 자, 디테일하게 이제 B폼에서 변화를 던지면 요 밑에 이제 효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잘 보시면 이게 위상학인데 약간 공식으로 여러분 혹시 이거 뭐 공식 같은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아까 B폼의 가장 DNA, 이중화선 DNA가 가장 안정한 B폼의 DNA.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합니다. 초화선이 없다. 그냥 B폼이다. B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환형 DNA, 원형 DNA니까 360 베이스 페어 만에 치면 마지막에 끝에 연결될 때 고리가 거기는 회전이 하나거든요.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자, 10개 베이스 페어당 1회전을 한 대 쳤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링킹이라는 게 두 가닥이 나선을 꼬인 나선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중 우회 나선에. 그래서 링킹 넘버 고리수가
자, 36이 아니라 정확히 35가 나와야 돼요. 보통 이제 35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자, 이건 이제 예전 분자사용 책이고, 요즘은 최신, 여름 트렌드로 가려면 35로 가야 돼요, 이제. 35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트위스트 넘버는 회전수거든요, 여기 보면, 회전수. 이거는 고리수, 그 다음에 초나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나선 수가, 자, 트위스트 넘버가 35가 나오겠죠. 이 경우 또 3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딩 넘버, 뒤틀다, 라이딩. 초나선 수는, 자,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트위스트 넘버, 회전수는 항상 B폼을 향해 가려고 그래요. B폼이 가장 안정한 물리현상이니까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식을 선호하거든요. 분자성식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링킹 넘버, 고리수예요. 이 고리수는 효소가 바꿀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효소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자, 효소가 어떤 목적상 고리수를 바꿔요. 이중나선을 풀어놓거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것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트위스트 넘버는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한 비폼 형태로 가기 위해서 물리적 현상에서 초나선 생깁니다. 이게 물리 현상이에요. 그게 보상을 하는 거야.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요 그림부터 가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이 대장균 달려볼까요? 세균입니다. 대장균. 자, 얘는 어떻습니까? 단세포입니다. 너무 무식한가? 단세포입니다. 유성생식 못합니다. 정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의 세포가 정자가 되는 순간 본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에서 진화를 위해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섞을 수가 없죠. 단세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진화적으로 돌연변이를 꽤나 허용을 해요. 인정하시겠죠? 자, 근데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죠, 이건요. DNA 복제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자, 그럼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는 대부분 다 유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까? 유전자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지금 환경에 적합하게 좋은 쪽으로 유전자 진화시켜왔어. 자손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랜덤하게 복제시 실수를 하라고요. 그 결과는 대부분 다 불리한 돌연변이, 유리한 돌연변이, 불리한 돌연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월등한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손수가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많아야겠죠. 그래야 그 중에 한 드럼이 세균이 자 유전적 월등하게 나올 테니까. 그럼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겠어요? 천천히 꼼꼼히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겠어요? 빠르죠. 그게 바로 원X세포 진화의 원리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얘기가 풀려요. 자, 지금 풀어볼까요? 돌연변이 뽑힌다. 무작위적 돌연변이가 대부분 다 불리한 돌연변이. 자손수를 많이 가지려고 진화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려면 DNA가 어쨌든 길이가 짧고 DNA 개수가 적어야겠죠. 그리고 DNA가 평상시 풀려있길 바래, 더 꼬여있길 바래. 안정적으로. 복제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DNA가 풀려있기를 바라겠죠? 이게 진정세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폼의 DNA는 너무 안전한 거야. 그게 화학적 물리적으로 좋지만 자 진정세균 야 이거 나 싫은데 나 DNA 복제 빨리빨리 했는데 복제원지 빨리 열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너무 안전한 비폼이 안 되잖아. 그래서 평상시 효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투자해서 얘를 풀어놔요 좀.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포 아이소머리 유상 이성질에서 2인데 얘가 ATP 쓰지 않습니까? ATP 쓴다는 자체는 자 불안정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닥을 다 끊어. 두 가닥을 2가 다 잘라서 자 풀어놓고 다시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토포 아이소머 2의 영향 때문에 여기에서 자 링킹 넘버가 감소를 한 거죠. 링킹 넘버가 4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대장균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대장균의 자 1회전당 DNA는 10.5 베이스 페어예요. 그 실험도 있습니다. 니카우스이라고 해서 10.5 베이스 페어가 됩니다. 보통 10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풀려 있는 상태야. 목적은 딱 하나예요. DNA 복제가 빨리 되길 바란다. 전사가 빨리 되길 바란다예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물리현상에 의해서 이걸 보상하려고 그래요. 우회 나선을 4번 풀었다 칩시다. 여기서. 그러면 그만큼 그걸 4번 자, 보상하기 위해서 큰 초나선이 4번 생기는 거야. 그 방향으로, 풀린 방향으로. 우회 나선이 풀렸으니까 오른쪽 과지해졌습니까? 반대로. 그래서 보면 잘 보면 밑에서 기어 올라와서 밑에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시계 방향이죠. 하나, 둘, 셋, 4개 슈퍼코일 초나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라이딩이지 않습니까? 초나선이. 잘 보면 우회 나선입니다. 우회 초나선입니다. 우회 초나선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나선수가 우회 나선이 여기서 4번 빠졌으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보상하는 거야. 효소가 여기만 딱 관여하는 거예요. 여기만 효소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공식이 이거라고요. 결국은 링킹 넘버 어떤 세포든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상 이중나선 DNA를 약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물리현상인 초나선이 보상을 해서 자 트위스트 넘버를 최종 회전수는 B폼을 향해 간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자 진정세균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호열균 뜨거운 데 사는 호열균은 이걸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너무 뜨거우니까 DNA가 막 너무 풀려버려.
가만히 있어도.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꽈서 안 풀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포 아이소메 2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꽈놓는 거야. 그렇죠? 자, 그게 반대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링킹 넘버가 자, 비폼에서 감소했을 때, 음성, 네거티브일 때 생기는 슈퍼코일, 네거티브 슈퍼코일입니다. 실제 수치로 보면, 여기서 보면 수치로 봤을 때, 잠깐 지우고 갈게요. 수치로 보면,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다 맞춰보면, 자, 링킹 넘버를 35에서 4개 빼서 31이라 할게요. 자, 근데 트위스트 넘버 35를 맞추려고 해요, 지금. 자,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가 음성 초나선이죠? 자, 이렇게 공식으로 넣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맞춰집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물리도, 이 학문이 물리학도 아닌데, 무슨 수학도 아닌데, 그냥 이해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B폼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거보다 링킹 넘버, 고리수가 감소해서 네거티브일 때, 그걸 보상하게 생기는 초나선. 음성일 때 생긴 초나선. 음성 초나선. 방향은, 오른쪽이 풀렸으니까 오른쪽 꽈줘야겠죠. 우회 초나선. 그렇죠? 이렇게 풀면. 자, 이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분자나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도 이거 상당히 어려워들 해요. 접근법이 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거야, 그거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효소 좀 잘 구분해 주십시오. 토포 아이소메 1, 2인데, 자, 2가 둘 다 잘라서 풀거나 감을 수 있습니다. ATP 쓰기 때문에. 1은 한 가닥만 끊어요. 자, ATP 안 쓰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1이 작용하면 한 가닥만 끊어주면, 무조건 뒤에는 최종 B폼으로 가는 거야. 가장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가는 거야. 너무 꼬인 상태에 한 가닥 자르면 피리링 풀려서 풀리고, 너무 풀린 상태에서 한 가닥 잘라버리면 피리링 꼬여서 B폼으로 가는 거고. 그게 1입니다. 보통 2가 그래서 중요하죠? 이렇게. 여기 효소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쪽을 건드리면 그래도 DNA 유상학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다음 이제 1의 경우는 쉽다고요. 1은 한 가닥만 잘라준다. 그러니까 피리링 꼬여서 무조건 B폼으로 가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로. 근데 2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TP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풀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그것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중성 DNA 위상학 때문에 정경동상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똑같은 분자를 갖는 자 DNA지만 대장균의 자 플라스미 DNA 그냥 음성 초나선 DNA거든 기본적으로. 요게 정경동상 여기 있지만 분자량은 동일하지만 부피 차이가 생기죠. 이제 자 초나선이 더 증가하게 되면 더 컴팩트해지니까 더 밑으로 양구로 많이 끌려가는 거고 만약에 선형일 때가 여기 중간에 빠지다 걸리니까. 근데 닉서큘러라든가 아니면 아예 풀려버린 초나선이 없는 B폼일 때는 가장 부피가 크죠. 가장 정경동이 느리겠죠? 이것도 가끔 던져집니다. 가끔 던져지는데, 그냥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딱 여러분이, 위상학적으로 컴팩트한 밀도 차니까, 분자량은 동일할지라도.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시 이제, DNA 복제의 기본 원리를 한번 들어갑시다. 뭐, 빠르게, 5' to 3' 중합 모르신 분은 없을 것이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게 효율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분자생물 책이 언급은 되어 있으니까 5' to 3' 모든 핵산 중합에서는 심지어 바이러스의 어떻습니까? RNA 레플리케이트까지도 5' to 3' 중합이잖아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효율적이니까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갔을 때 교정의 효율성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 to 3' 중합의 교정 효율성.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주형이고 윗가닥이 지금 만들었는데 이 딸사슬이 잘못 중합될 수 있습니다. 중합에서 실수가 있으니까 100만 개 중에 하나 중에서. 이걸 잘라내야 돼요. 자, 5' to 3' 중합하다가, 자, 됩니까? 3' to 5 엑소뉴클레이즈가 잘라냅니다. 이걸 잘라 버리고 있습니다. 자, 버리고 나면 끝에 다시 3' OH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정상 뉴클레이드 가지고 다시 3인산 중합에 가지고 나옵니다. 요걸 두 개 가수분해하면 인산 ES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5' to 3' 중합하면 중합 실수가 일어나도 교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래쪽 그림은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3' to 5' 중합이라 치면 이게 가장 최근 중합인데 잘못 중합했을 수도 있겠죠? 잘라서 버립니다. 버릴 때 3인산짜리가 버려지고요. 요 끝에는 뭐가 남냐면 5' 1인산이 남아요. 이거 썼으니 그전 중합에서 썼으니까. 그럼 다시 가져오면 정상은 3' OH입니다. 여기 중합에 이제 없어요. 핵산의 중합은 반드시 중합되는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에 있어야 돼요. 자, 진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할 때는 별도의 에너지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핵산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ATP 에너지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핵산은 중합이 됐어야 mRNA 전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만큼은 기질 자체 중합에 첨가돼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그게 지금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5'이 제거되면서 이때 3인산짜리가 버려져 버리기 때문에 대신 여기 1인산만 남고요. 정상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기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핵산은 그래서 진화적으로 5' to 3'의 중합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너무 식상한 반보존적 복제죠. 자, 모델만 여러분이 직접 그냥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나올 때 너무 쉬우니까 반보존적 복제와 자, 됩니까? 보존적 복제와 분산적 복제.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복제 기본 원리 포함되기 때문에 세 번째, 양방향성 복제 또 별 의미 없죠? 복제 원점. 특히나 원핵세포 아까 저 흐름이 있었어요. 원핵세포 세기는 빠른 세포 분열, DNA 짧고, DNA 중합에서 굉장히 빠르고, 중합속도 빠르고, 실수는 많고. 그러니까 복제 원점의 세기는 하나예요. DNA가 하나고 짧은데 중합에서는 엄청 빠르거든요. 복제 원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진핵세포는 반대가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느려요. 그래서 다수의 복제 원점. 이 그림은 이제 다수의 복제 원점 그림이 있으니까 자, 세균 중에 세균 할 수는 없고 진핵세포를 할 수 있겠지만 양방향성이죠. 자, 그건 너무 쉬운 얘기라 통과하겠고요. 자, 반불연속 복제는 좀 의미가 있죠. 오카자키 절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최근 문제 지체가닥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 이거 한번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니까 제가 체크만 해도 넘어갈게요. 자, DNA 이중연소입니다. 더블 스탠드 DNA 얘는 역평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두 가닥이 요거 더하기, 요 내용 더하기, 그렇죠? 방금 했던 자 모든 핵산 중에서 5' to 3'의 자 중합이다. 요거 더하기, 그렇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합쳐서 내용을 가게 되면 DNA 복제는 두 가닥 모두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복제 원점이고 5'에서 3' 중합을 하잖아요. 이건 연속 복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가닥이 자 역평이 돼서 수소기라고 이루는데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 아래쪽은 중합 요소는 세트예요. 두 개 묶여 있습니다. 둘 다. 그리고 실제 DNA 중합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땡기는 거예요. RNA 중합에서는 지가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긴 DNA, 짧은 유전자만큼만 자 전산하면 되는데 그걸 땡기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DNA 복제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합 요소가 딱 DNA 중합 두 세트로 묶여 있고 헬리케이지가 땡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방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차피 진행 방향 갔을 때 얘는 자 이쪽으로 진행을 할 텐데 중합 방향이 안 맞아요. 왜냐면 역평이 5' 여기니까. 그래서 5', 3'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상학적으로 주형을 한번 감는 거죠. 180도 뒤집은 다음에 요 길이만큼을 첫 번째 오카자키 절편, 두 번째 오카자키 절편, 세 번째 오카자키 절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오카자키 절편이 만들어지고 대장균 1kb 베이스가 그렇죠? 자, 근데 DNA 중합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복제 진행 속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왜 레깅 스트랜드 지체가닥이라 하느냐? 실제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이걸 연결시켜야 복제가 마무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제 완료가 좀 레깅이다, 늦다는 말이죠. 렉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내죠. 그래서 오카자키 절편 순수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오카자키가 이 상태에서 스탑시킨 다음에 이걸 알칼리 변성시키고 전기용동 했을 때 밀도 구별했을 때 요 짧은 DNA죠. 짧은 DNA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오카자키 절편 1kbas고요. 여기가 이제 선도나 또는 자 지연 가닥 연결된 거 이렇게. 물론 이 과정에서 절대 DNA 닉 끊임이 있으면 안 돼요. 오카자키 절편 외에는. 그래서 염기 삭제 복구가 있으면 DNA 끊어지거든요. 자, 그거가 없는 상태 돌연 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확장할 건데 뒤에서는. 근데 여기서 요게 이제 약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카자키 절편에 대한 원리 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약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자, 살짝 잡아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DNA 중합에서는 두 가닥 모두를 주형으로 복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 한번 여러분이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한번 연결만 시켜드리고 제가 그 다음 건너뛸 테니까 그냥 DNA 복제. 자, 두 가닥의 주형을 갖다 복제한다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복제 분기점에 DNA 중에서 몇 개 들어가야 되죠? 각각 하나씩 중합해야 되니까 두 개의 DNA 폴리머레이즈가 자 존재하겠죠, 그 안에. 그렇죠? 진화적으로 DNA 중합에서는 분자량, 효소 분자량이 매우 커질 수 있을까요? 크면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한, 이거 유치원생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의자 하나에 둘을 앉혀야 돼. 성인들처럼 못 앉아요. 요만한 꼬맹이들은 둘을 앉힐 수 있습니까? 자, DNA 복제 목적상 두 가닥 모두 다 복제해야 돼. 복제 분기점에선. 그러니까 DNA 중합 둘이 들어가야 돼. 이 효소가 하나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자 DNA 중합에서의 분자량은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작다. 다 확인했습니다. RNA 중합에서의 10분의 1 크기예요. 분자량이. 그죠? 제가 다 확인 안 한, 이거 논리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 확인하고 하거든요. 작다. 자, 그러면 효소 단백질인데 이 작은 단백질이라는 거야. 활성 부위가 표면 쪽에 있을 확률이 커요? 내부, 단백질 내부에 있을 확률이 커요? 활성 부위. DNA 중합에서의 활성 부위가 표면 쪽에 있을 확률이 크다? 내부에 있을 확률이 크다?
농구공의 안에 빈 공간이 있을 확률이 크니까 요만한 새 곳을 안에 빈 공간이 있을 확률이 큽니까?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활성 부위가 내부 활성이다, 표면 활성이다? 표면 활성.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형이 있고 거기에 상고적 염기 하나 붙였어요. 수속이라고 붙였어. 이게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를 붙였을 때 공유랍도 아니고 수속이라고 붙였으면 하나가. 근데 거기에 물과 이온에 노출돼 있잖아요, 표면 쪽은 지금. 붙어 있으니까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죠? 붙어 있으면 떨어지고, 붙으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붙어 있어야 연속적으로 뒤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같으면 스스로 복제 개시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복제 스스로 개시가 안 돼요. 개시가 불가하는 게 하나가 붙으면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냐? 자, 복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서는 놈이 필요해요. 프라이머라는 놈이. 걔가 뭘 하냐면 주형과 상보적인 설로 최소 5개에서 7개 이상 염기설을 이루고 있으면 지포를 채운 듯이 좀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이게 프라이머의 요구성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머의 요구성이 반드시 DNA 중화성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확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반대로 달려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RNA 전사 과정을 보면 어차피 두 가닥 DNA 중에서 한 가닥만 골라서 전사한다고 그랬죠. 두 가닥 다 해보면 안 돼요. 큰일 나. 왜? 둘 다 만들면 하나는 센스고 하나는 안티센스야. 무조건 이중화살 RNA고 무조건 다이스가 잘라버려 그거를.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한 가닥만 딱 골라서 보통 전사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있죠. 한 가닥, 단일 가닥만 전사의 주용으로 쓰인다는 거 거부할 수 없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자, 프로모터 쪽에 RNA 중화소 몇 개 들어가죠? 하나의 RNA 중화소. 효소 덩치가 커도 된다 안 된다? 크다. 10배 이상 크다. 일반적으로. 크니까 농공처럼 크니까 내부 단백질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 활성이다. 표면 활성이다. 내부 활성. 내부 활성이라는 건 단백질 내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물과 이온과 유해성 물질로부터 격리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수소그룹 방해한 요소가 없는 상태 되지 않습니까?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스스로 전사 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전사 개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합치면. 그러면 진화적으로 자 DNA 복제 과정에서 분명히 프라이머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프라이머를 만드는 요소는 진화적으로 DNA 중합에서 진화된 요소일까요? RNA 중합에서 진화된 요소일까요? 프라이머도 첫 번째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바이 DNA 중합 프라이메이즈, RNA 프라이메이즈. 그렇죠. RNA 프라이메이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게 그러면 프라이머가 RNA야. 그걸 이용해서 DNA 쭉 만들었어. 그러나 DNA 복제를 마무리하려면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로 교체시켜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3년에 나왔던 지체가닥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백그라운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응용을 시키느냐 차이일 뿐이지. 자, 느낌 알겠죠? 이거 뭐 적는 게 왜 적으세요? 느낌으로. 이 문제가 설마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결과만 나오지. 결과는 내 머릿속에 있어. 근데 그걸 응용하기 위해서 느낌을 잡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실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의 손바닥 모양의 형태. 이게 표면활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표면활성. DNA 중합성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프라이머 요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게 RNA 프라이머일 수밖에 없는 거. 이유를 알겠죠, 이제? 이렇게. 자, 그럼 뒤에 확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한번 잡아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자, 반대로 제가 그려놓은 게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두 가닥의, 자, DNA 가닥인데, 그 중에 지금 RNA 중합에서거든요, 지금. 자, 덩치가 크다 그랬죠? 최소 6배에서 10배 이상, 세포만 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6배 이상 DNA보다 크고, 큰 거는 1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 활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활성. 그러니까 안쪽에 보면 이미, 자, 더 내부 단백질이 양전을 띠고 있어요. 자,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다. 그래서 당 인상굴기에 DNA 인상기하고 이온 결합으로 잡아 당겨줘요. 헬리케이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 잡고 있다면 싱글 스탠드 바인딩 프로틴 필요 없어. 이미 잡고 있어요, 지금. 안에 내부 양전화 부위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회전 방향. 우유에나 살 따라서 같이 따라서 회전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꼬임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유에나 살 따라서 그냥 자기가 회전하기 때문에 효소가. 자, 그러니까 이걸 헬리케이즈도 필요 없지만 DNA 자이레이즈도 필요 없어요. 회전에서도. 자, 다 모든 이거 풀리는 거고. 자, 헬리케이즈, 싱글 바인딩 다 필요 없고, 자이레이즈 필요 없고, 프라이메이즈 필요 없고. 이해하시나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요게 RNA 중합에서의 특징. 가볍게 둘을 비교해두면 이제 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프라이머 요구성까지 잡았기 때문에 아까 연속이니까 이건 마들 칩시다. 결국은 RNA 프라이머가 여기에 있었고요. RNA 프라이머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DNA를 쭉 만든 거고 이렇게. 두 번째 프라이머 2가 RNA 프라이머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겠죠. 5 프라임 to 3 프라임의 엑소 뉴클레이즈가 잘라내겠죠. 자, 대신 프라임은 두 번째 3 프라임 OH 여기가 이용돼서 다시 DNA로 바꿔서 리트랜슬레이션 시켜서 마지막에 DNA 라이게이즈가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DNA 중화합에서는 분명히 뒤따라오는 뉴클레이타이드 3인산 에너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이미 써버렸어. RNA 프라임이 뒤붙을 때 인산이 써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잘라냈을 때 RNA를 잘라내고 했을 때 여기에 5 프라임에 3인산이 1인산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DNA 중화합에서 원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 에너지가 없으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닉 트랜스레이션, 닉이 틈이잖아요. 틈을 여기까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연결을 못 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도의 에너지 써서 그걸 연결시키는 요소, 이름하여 DNA 라이게이즈. 그거 아세요? 요거 에너지 써야 되죠. 자, DNA 라이게이즈. 한번 여러분 논리를 얼마나 완성시키는지, 응용되는지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요. 아이고, 테스트를 너무 세게 하렸나?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또 뭐 묻는다 그러니까 저까지 긴장되잖아요. 요게 세 개께 있습니다. 하나는 틈이니까 진핵세포 있지 않습니까? 동물처럼 진핵세포가 있습니다. 에너지 쓰거든요. 자, 하나는 ATP고요. 하나는 ATP를 만들 수 있는 NADH, 2.5 ATP를 만들 수 있는. ATP 쓸 때는 2개 ATP 써야 되고, 자, NADH 쓸 때는 하나만 써도 됩니다. 2.5 ATP 함량이니까. 자,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50대 50입니다. 고르는 겁니다. 세균은 NADH 쓸까요? ATP 쓸까요? 세균의 DNA 라이게이즈는. 자, 그리고 여기 빨리 여기 머릿속에 답은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이게 다른 영역이 있어. 바로 이 오전에 했던 어떻습니까? 물질대사, 세포생물학 그 파트,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 세균은 DNA가 복제도 세포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포질에서 복제, 전사, 번역 다 일어나는데 거기서 해당 과정 TC가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그러면 NADH가 그 세포질에 풍부하게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갖다가 바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NADH 세포막에, 세균막에서 세포 밖으로 펌핑아웃해서 수소환을 펌핑, 그게 다시 ATP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 쓸 것이냐, 그 과정에 분명히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 약간 소모가 될 텐데, 효율성 고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답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자, 동물세포처럼 진핵세포로 갑시다. 자, 핵안에서 이렇게 복제를 한다 칩시다. 거기 세포질과 핵질이 핵공으로 크게 뚫렸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마음대로 저 분자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분자는 이제 특성이지만, 근데 그걸 치더라도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대부분 다 TC가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에 NADH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셔틀을 통해서 다시 밀어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질과 핵질에는 NADH가 고농도도 아니다? 세포질과 핵질의 NADH 농도는 고농도다, 저농도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대부분의 NADH가 만들어지고 해당 과정은 세포질이긴 한데 셔틀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시. 세포질 핵질은 NADH가 저농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DNA 라이게이즈는 ATP 써야 된다? NADH 쓸 수 있다? ATP 쓸 수밖에 없습니다. NADH가 없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 제가 포동 신성서 그랬지 않습니까? NADH 존재 유무 갖고 저한테 말사이냐 PP냐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물 어렵습니까? 어렵구나. 이 자체에서 그래요, 어렵다고.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지 뭐 어쩌겠어요. 자, 하여튼 그런 게 제가 원하는 거. 자,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좀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여러분 더 쉬워지고 여러분 실력은 상승되고, 자, 그만큼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풀었고요. 자, 그럼 조금 잠깐 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점심 먹고 얼마 안 돼서 조금 약간 졸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를 연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